임대차 3법의 4년 2+2의 만기가요 2024년 7월입니다. 올해 7월 달에 진짜 임대 대란이 전세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요새 제가 임대를 맞추면서 참 골머리가 아픕니다. 주택 허그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허그에서 출시를 해놔서 이게 워낙에나 그냥 건물만 멀쩡하면 건물에만 하자가 없으면 임차인은 신용과 관계없이 대출이 나오는 상품이다 보니까 워낙에나 폭발적인 인기가 많아서 거의 대부분 한 열의 8분께서는 청년분들 만 19세에서 만 34세 미만의 청년분들은 허그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고 있는데 참 이게 골머리가 아픕니다. 네. 이게 특별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근저당 선말소를 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근저당 선말소. 그러니까 보통은 아파트를 생각해 보시면 어떤 세입자가 예를 들어 3억에 전세에 들어가 있다면 다음번 세입자가 그 전세금 3억을 돌려주면서 그 신규 세입자한테 받은 돈을 기존 세입자한테 돌려주면서 내보내는 방식으로 아파트 전세가 회전을 하잖아요. 근데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같은 경우에는요, 임대인한테 먼저 융자를 갚고, 예를 들면 3억의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고 난 다음에 다 돌려준 걸 확인한 다음에 임차인이 한테 돈을 다시 받는 구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융자가 있는 경우에는요, 입주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은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발품팔이를 좀 많이 하시면 동시말소 조건으로 근저당을 잔금일날 말소하는 조건으로 입주가 가능한데 선말소를 해야만 거의 대부분 가능하다. 근데 이게 되게 좀 웃긴 게 사실 그 허그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무직자한테도 대출을 내주거든요. 직장이 없어도 나오는 대출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임차인은 뭔가 상환의 능력을 크게 보지 않으면서 임대인한테는 엄격하게 네가 이 돈 아파트에 대한 주택에 대한 오피스텔에 대한 돈이 전액이 다 없으면 세입자 받지 마.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온전히 3억이 다 있어야만 하고 임차인은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보지 않고 전세대출을 내주고 있는 게 이게 올바른 정책인가요? 네. 왜 이렇게 임대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건지 사실 저는 정권이 바뀌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책은 많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총선이 끝나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전세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건 다주택자가 집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임대 물건이 없으니까 임대가가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 임대 사시는 임차인분들도요, 집을 사지 않을 거면 누군가가 투자한 물건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임대라는 물건이 존재한다라는 건 그 물건을 누군가가 투자를 했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왜 투자자를 맨날 투기꾼, 물론 투자의 개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집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지 않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계속 돌아다녀야 되는 움직임이 많은 직장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 직업적인 특성상 계속 돌아다녀야 돼서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만 돌아다니시는 경우도 있고 그냥 본인의 가치관상 나는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만 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을 텐데 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임대를 제공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에서요 민간에서 80%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건 우리나라가 유일무이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을 하던지 아니면 민간에서 전세를 공급하고 있는 이 임대인들을 적폐 취급을 하지 말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하는데 공급도 임대주택 공급할 만한 그런 경제적인 여력도 다 세금이거든요. 임대주택이라는 게 다 세금으로 지어야 되는 건데 지금 건축비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토지지가도 엄청나게 상승을 한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짓는 건 LH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민간에서 주택을 지으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서 추가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이유도 LH에서만 단독으로
그런 일을 하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임대 사업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전세가가 어떤 전반적인 세계 시장의 흐름 때문에 하락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시장의 분위기인 것이고, 이거는 전세 사기하고는 완전 다르다. 전세 사기는 아예 대놓고 애초부터 스타트부터 사기를 치겠다라는 마음으로 사기를 쳐먹은 거고, 그런 사기꾼들은 어디에나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전세 사기에만 국한돼서 지금 세금을 투입해서 구제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모든 사기 당한 분들은 다 그렇게 다 구제를 해줘야 되나요? 그러면 저도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구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포퓰리즘 중에서도 포퓰리즘에 대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번 총선이 지나면 흐름이 조금 많이 바뀔 수 있을 것 같다.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입주 물량이 통계가 생기기 시작한 이래로 되게 심각한 상황인데, 임대도 잡지 못하고 매매도 잡지 못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가 두 마리 토끼 다 놓치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그러면 전세가 오르는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임대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임대차 3법 매 4년 2+2의 만기가요 2024년 7월입니다. 올해 7월 달에 진짜 임대 대란이 전세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전세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2+2 만기가 도래하는 스타트 지점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올해 말에는요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네,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좋은 저녁 되시고요.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